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토요일 날 결정은 났고요. 네, 가결됐고. 지난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지금은 이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어떤 구속이나 체포가 언제 될까? 이 두 가지가 투트랙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내란 수괴 혐의이기 때문에 좀 시급한 체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지난주부터도 계속 좀 저희가 강조했었던 내용인데 관련해서 수사기관들이 조금씩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 쪽, 공조수사본부 쪽하고 검찰 쪽 특수본하고 이제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장을 발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가 함께하고 있는 이제 공조수사본부 같은 경우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오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아라라고 요청하는 출석 요구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전달은 못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출석 요구서에 보니까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돼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과 직권 남용입니다. 공조본 관계자들이 직접 이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오늘 오전하고 이제 오후에 각각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방문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한테 전달하는 거를 이제 실패를 했고요. 경호처에서는 본인들이 그 출석 요구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본인도 나오지 않고 중간에 전달해 주는 사람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출석 요구서를 이제 보내주지를 못했는데 다만 우편으로도 똑같이 특급 등기 우편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보내봤는데 이게 다음 날 혹은 뭐 빨리 보내면 당일 날도 배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급 등기 우편물로도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전달됐을 거다라고 지금 공조본에서는 밝히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달 자체는 문제없이 했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면 그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날짜에 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강제 구인 절차로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출석 요구서 등기로 보내서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략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특급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인한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혹은 이제 뭐 사실상 대리할 수 있는 대리자 이렇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이제 받은 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마 이제 오늘 그 경찰하고 이제 같이 경쟁을 했었던 검찰 같은 경우도 같은 형식을 취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에 2차 소환을 통보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차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거고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뭐 알고 봤더니 검찰 쪽에서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한테 이제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를 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14일에 탄핵안 의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곧바로 출석을 하라라는 얘기를 이미 11일에 보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 발송을 했고 그랬는데 15일에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1차 소환은 불응. 그래서 이제 곧바로 2차 소환 통보를 오늘 했다. 그러고 나면 이제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어떤 신병 확보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은 참 발은 빠르군요. 정말 태세 전환은 누구 못지않게 빠릅니다. 보면 오늘 오전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검경이 서로 경쟁을 하는 와중에 검찰이 선수를 쳤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환 통보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언론에 알리지 않고 우편으로 이제 통지를 해놓고 시간이 되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렸던 셈이죠. 그리고 이제 출석하지 않을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오늘 오전에 1차 소환 통보가 이미 이뤄졌고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2차 소환 통보도 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소환 통보 경쟁에서는 일단 경찰이 한 발 뒤처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참 검찰의 그 태세 전환은 흡사 중국 뭐죠? 그 변검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확확 바뀌는 그 속도가 굳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기관이 공히 비슷하긴 한데요. 그동안 뭐 했느냐라는 이제 질책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서두르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수사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검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해 놓고 그것을 나중에 공수처로 다 가져와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또 뭐랄까 여러 가지 검찰을 하도 오랫동안 봐와서요. 또 무슨 어떤 기술적
뭐 조작을 할지, 조작이라는 거는 여기서 수사 조작이 아니고 기술적 시도, 시도를 할지 그러긴 모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사가 빨리 진척이 돼가지고 내란 수괴가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좀 줄여달라라는 요청이 많은 건데 검찰의 움직임이 이제 주로 경찰을 견제하는 쪽에 그렇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거든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경찰 쪽에서 경찰 특수단에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승인해달라라고 이미 긴급 체포는 어제 이제 한 상황이었고요.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검찰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오늘 검찰에서 이 긴급 체포 건을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검찰이 승인을 안 해버리면 곧바로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신구속을 못한 상태로 이후에는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해진 셈인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가 나와서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제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경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특수단에서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권을 불승인했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오늘 밝혔는데 관할권이 군사법원에 있는데 왜 이거를 경찰에서 하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였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상 검찰이 수사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강한 또 반발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검경이 어떤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신원 확보를 위해서 신병 확보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를 보면요. 앞으로 어떤 지금 이런 명분을 쌓아가는 그러니까 이 구속이나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는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셨던 긴급 체포 같은 경우는 어느 기관이든지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구속영장을 바로 칠 가능성도 많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을 우선 받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경호처하고 충돌 여부를 걱정을 한다면 긴급 체포 시도할 때는 충돌 우려가 조금 있지만 정식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이제 체포영장이나 뭐 사전 구속영장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경호처의 저항을 좀 무력화시키기가 쉬울 거라 아마 그 부분을 지금 검경이 모두 고민을 하는 걸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수사 전망이 나오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원을 확보할 수 신병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구속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 그쪽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제 주요 피의자들 특히 지휘급의 이제 인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신 구속이 끝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정보사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뭐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뭐 이제 수도방위 사령관이라든지 이제 주요 지휘부급의 인사들은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신병 처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수괴만이 남은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조만간 인신 구속 절차에 이제 돌입을 할 것 같다. 어느 기관이든지 아마 이제 돌입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내란 혐의에 대한 이제 특검법은 통과가 돼서 정부로 이제 이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이 본격 발효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모아놨던 수사 자료들이나 구속한 뭐 이제 그런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특검으로 인계를 하게 될 테니까요. 뭐 시간이 아마 길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 문제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 달 안에 뭐 이 절차들이 대부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 법적 다툼에 대비해서 윤석열 피의자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인단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대리할 대리인단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빠르게 정비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바로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뭐 변호사거든요. 특수통 출신이고요. 그래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의 대표다라고 이제 오후에 발표가 나왔는데 변호인단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로 구성되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표가 아직 미뤄지고 있는 상태고 다만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데 석동현 전 검사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뭐 물론 이제 검찰을 떠난 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공식 참여는 하지 않고 일단 조언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 같은 경우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상당히 좀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 때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 지역에 이제 지역구 공천 신청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유력하게 변호인단에 이제 합류할 걸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 변호인단이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고 나면 예. 본격적인 공판 준비가 시작이 될 거라서 이미 이제 주요 전장은 재판정 혹은 이제 수사기관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야당은 또 국회 계엄 해제 후에요. 2차 계엄 시도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예. 새로운 혐의들은 이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내놓고 12월 4일 새벽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예. 의결을 했는데 아직 그 해제를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대에 육군본부에서 장성급과 위관급의 이제 장교들이 용산행 버스에 탑승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총 34명인데 육군본부의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장성급 장교가 14명, 영광급 장교가 20명 등등으로 이제 구성이 된 인물들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었던 이 인사들이 2017년에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사령부 편성표, 그러니까 계엄사령부가 어떻게 운영된다라고 할 때 이제 주요 지휘자들과 사실상 직책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나 혹은 이제 그 내란 지도부, 지휘부에서는 계엄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계엄 지휘부를 이제 빨리 좀 구성을 해서 이 관련된 조치를 추가로 취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사실상 2차 계엄 모의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야당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27일부터.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 그 오전에 재판관 회의가 열렸고요. 거기서 이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한다. 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변론 준비 기일 뭐 각각 양측에서 나와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정돈을 하는 그 변론 준비 기일이 27일 오후 2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열흘 조금 이제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준비 절차에 돌입을 하는 거고요. 준비 기일에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이제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심리를 해나갈지 그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뭐 물론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는데 지금 워낙에 이제 윤석열 피의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강변하겠다라고 강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건을 다른 모든 탄핵 심판건, 뭐 검사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여러 건이 지금 계류가 돼 있는데 다른 탄핵 심판들보다도 최우선으로 우선 심리하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이 최우선 심리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겠죠. 이게 어떤 이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아직도 어떤 그 불확실성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빨리 심판을 해야지 맞겠죠. 아마 시급성에 대해서는 뭐 헌재도 인식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지금 재판관이 6명밖에 없고 세석이 공석인데 재판 심리를 할 수 있는 이제 법적 최저 기준이 7명 아니냐. 이 상태에서도 탄핵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기자들 질문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헌재에서 이제 강조한 거는 6명이라도 공판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절차가 이제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는 건 이제 헌재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가로 재판관들 추천이 이뤄지게 되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정치 얘기 좀 짚어볼까요? 한동훈 체제요. 5개월 넘었나요? 5개월이 채 안 됐나요? 5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7월 23일에 출범했기 5개월을 채 못 채우고 붕괴됐습니다, 결국은. 네, 오늘 이제 최종 붕괴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비대위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출범한 이래로 6번째 비대위가 전환이 되게 됐고요. 대표급 인사가 몇 명째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되느냐? 12명째입니다. 2년 반 동안 12명째 대표급 인사를 맞이하게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못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과 또 이제 당원 지지자들한테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공식 사퇴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습니까?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예, 오늘 그리고 이제 나오는 길에 기자들을 하고 또 지지자들한테 이제 인사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마음 아픈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탄핵에 찬성한 거에 대해서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또 강조를 했고 마지막 그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을 또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친한계는 사실상 오늘로서 이제 붕괴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혼란 사항이 계속 좀 전개가 됐는데 특히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총회가 열릴 때마다 이번에 이제 찬성 표결을 한 국회의원들을 색출하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져 전방위적 비난과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뭐 국회의원들만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 안에서도 뭐 90명이 그러니까 반대한 90명이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 뭐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 최종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왜 붕괴했느냐 직접적인 원인은 친한계라고 꼽히는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까지도 사실상 이제 우선 사퇴하는 방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버틸 수 있는 동력을 이제 금세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한 과정이나 양상을 보면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이제 우왕좌왕이었기 때문에 참 무기력했습니다. 이렇게 전 과정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뭐 어느 날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된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탄핵만은 안 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양상을 계속 보여줬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이제 두 사람이 나란히 서가지고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그 담화의 내용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거대 여당을 이끌고 이 국면을 돌파하기에는 리더십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역부족이었다. 이런 내부 평가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